오케이. 자, 처음 듣는 것처럼. 자, 공유결합. 자, 그래서 공유결합은, 자, 오늘 알고 있는 것처럼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 결합을 하는 거고, 이때 이제 비금속 원자들이 각각 이제 전자 하나씩 내놓고, 그걸로 뭐를?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서 결합을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공유 결합에도 종류가 있죠. 그지? 자, 어떤 종류가 있냐면, 그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 공유 전자쌍이 몇 쌍 들어가 있느냐. 그지? 이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한 쌍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얘가 두 쌍 들어가 있으면 그걸 이중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쌍 들어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삼중 결합이라고 하죠. 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쓰냐. 여기 오늘 배우는 거에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얘네들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요렇게 갈수록, 그죠? 자,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하는데 전자쌍 한 쌍으로 잡아당기는 거랑 두 쌍으로 잡아당기는 거랑 누가 두 쌍으로 잡아당기는 게 더 힘이 세겠지. 그죠? 그래서 결합력이 더 커지고요. 결합 길이.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이 세다는 얘기는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결합 길이가 더 짧아집니다. 그치? 자, 그래서, 그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 그래프를 하나 볼 건데, 그치? 오늘 기본적으로 공유결합 어떻게 하는 건지는 통합과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그 얘기들 주저주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온결합에서 봤던 그런 그래프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어디가 여기 Y축이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 X축이 원자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멀리 있다는 얘기겠지. 자, 이때, 자, 요렇게 에너지가 뭐가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 이제 여기 봐야 돼, 여기. 최소가 되는 지점. 자,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뭐 한다 그랬어? 가장 안정된 상태의 지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유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이온 결합 얘기하면서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합 에너지에 해당을 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합 길이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런데 공유 결합에서는 그런 걸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치? 결합 에너지라든지 결합 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온 결합에서 주로 물어볼 거고, 여기서 그걸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오른쪽에서는, 그치? 여기는 뭐가? 인력이 반발력보다 큰 영역이고요. 여기 오른쪽에서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력이 더 크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가 어떻게 돼? 점점 가까워지겠지. 근데 여기는 뭐 했단 얘기야? 여기 왼쪽에서는 원자와 원자 사이가 너무 가까워. 서로 밀어내겠지. 그러다가 얘네가 인력과 반발력이 이렇게 균형을 맞췄을 때. 자, 여기 조심해야 돼. 자, 여기 보통 요 지점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력과 반발력이 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자, 요런 지점에서 결합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런 문제 한번 내볼까요? 얘들아.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를 A점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B점이라고 하고요. 이 점을 한번 C점이라고 할까? 자, 그러면, 자, A점, B점, C점이 있는데, 저 중에서, 저 중에서, 자, A점과 C점 중에서, A점과 C점 중에서, C점에서 인력이 더 크다. 맞아, 틀려? C점에서 원자 사이의 인력이 더 크다. 맞아, 틀려? 틀려. 자, 인력이 됐건 반발력이 됐건 중력이 됐건 전기력이 됐건 무조건 가까워지면 세지는 거야. 멀어지면 약해지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인력이 큰데 저기서 인력이 작잖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인력이 5였고 반발력이 3이었다면 인력은 가까워지면 이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인력이 7이 됐어요. 근데 반발력도 세질 거 아니야. 반발력이 얼마 됐어? 10이 됐어. 그럼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인력이 커지는 비율하고요. 반발력이 커지는 비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런 관계. 요거 물어보면 애들 되게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사실 이 얘기보다는 요 얘기예요. 자, 여기에 2주기 원소 A, B, C로 되어 있는 A2, B2, C2가 있다. 그때 그래프가 여기가 A2, 여기가 B2, 여기가 C2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A2, B2, C2의 정체를 알면 문제 풀기가 쉬워. 그럼 얘네 정체는 뭐냐? 자, A2는요, 얘 질소예요. B2는요, 산소입니다. C2는요, 플로린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A2는 여기 질소야. 질소 무슨 결합해? 삼중 결합하지? 얘 얘기하는 거야. B2는 산소야. 무슨 결합해? 이중 결합하지? 요거 하고 있는 거야. 플로린은 단일 결합하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요렇게 갈수록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자, 결합력이 세지니까 얘 결합 에너지, 얘 결합 에너지, 얘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지지? 단일, 이중, 삼중으로 갈수록 결합력이 커지면 결합 에너지가 더 커진다고 했잖아. 결합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죠. 이해됐어? 해서 요렇게 얘네 A2, B2, C2가 뭔지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요렇게 이게 뭐야? 이런 걸 이원자 분자라고 하죠. 원자 두 개로 돼 있는 분자. 근데 같은 원소로 돼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원자번호 20번까지 하는 애들 중에서 떨렁 5개밖에 없어요. 누구? 수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 이거밖에 없어. 여기 문제 나오는 애들은 5개 중에 하나야. 특히 이렇게 문제에서 2주기다 그러면 이거 3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됐나? 해서 요런 이제 그래프 비교하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맞죠? 그래서 자, 공유결합에서는 자, 요런 얘기들을 같이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일단 공유결합은 이걸로 끝. 자, 그 다음에 자, 금속결합 얘기 잠깐 볼 건데, 금속결합은 그냥 말로 할까 하다가 그냥 뭐 몇 개만 좀 끄적여 보자. 금속결합은 별거 없어서. 자, 무슨 말이냐면 금속결합은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는 거고, 자, 조심할 거는 이때 금속들이 결합할 때는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는 거야. 다른 것끼리 결합하는 게 아니라. 알았지? 나트륨이면 나트륨끼리 금속 결합하는 거지. 나트륨도 금속이고 마그네슘도 금속이라고 해서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금속 결합하는 거 아니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때 금속이 뭐가 되면서 얘가 양이온 되면서 전자가 하나씩 나오겠지?
그 전자가 근데 가만히 있는 전자가 아니라 돌아다니는 전자잖아. 그런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자유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양이온 사이의 결합을 유지시켜 주는 거지. 그러니까 금속이 왜 이런 성질을 가지지? 모르겠으면 다 자유전자 때문이야. 예? 금속은 광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해요.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열도 잘 통해요. 누구?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은 모양도 잘 변해요. 자유전자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금속이 가지고 있는 성질 대부분은 다 자유전자 때문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금속 결합은 그 정도 얘기 봐두시면 되고, 그런 성질들을 다 해서, 있지? 자,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몰아서 한번 볼 겁니다. 있지? 여기 이제 완자에는 이온 결합하고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공유 결합하고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볼 거야. 비교하면서 볼 거기 때문에. 알았죠? 일단 여기까지, 자, 지울 거야. 필요한 거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공유 결합은 뭐 좀 새로운 내용이라고 해봐야 저 그 그래프 얘기밖에 없으니까. 됐나요? 됐어요? 자, 지울게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보려고 하는 거냐 하면 요 얘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화학 결합을 하는데 우리 지금 화학 결합 배우는 거죠. 이 화학 결합을 하는 방법, 그지? 종류에 따라서 그 물질의 구조가 달라지고요. 그 구조가 달라지면 뭐가?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치? 그래서 그런 성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통합과학에서도 했던 것처럼 전기전도성이에요. 쉽게 해서 전류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랬을 때 자, 금속 결합했을 때, 그 다음에 이온 결합했을 때, 그 다음에 공유 결합했을 때 얘네가 고체에서 액체에서 수용액, 물에 녹았을 때 그럼 금속은 고체일 때 전류 흐르고 액체일 때 전류 흐르지만 수용액은 실험 자체가 안 돼요. 물에 녹지 않으니까. 이온 결합은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고 수용액일 때도 전류가 흐르죠. 자, 공유 결합한 물질들은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수용액일 때 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런 이제 조합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금속 결합을 하면 고체가 됐건 액체가 됐건 뭐 한다? 전류가 흐른다. 왜 전류가 흐르니? 자유전자가 이동하니까.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뭐냐면 전기 띤 입자가 이동해야 돼요. 그치? 근데 얘는 그 전기 띤 입자가 뭐야? 자유전자, 전자죠, 전자. 얘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특히 자, 금속 결합에서 전류가 흐를 때는 자, 이 자유전자 얘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죠? 근데 전기 띤 입자가 하나 또 있지. 누구? 양이온도 있잖아. 그지? 양이온이 있는데 이 양이온은
이동 안 해요. 금속 결합에 있는 양이온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온 결합입니다, 이번에는. 자, 이온 결합을 했을 때는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고체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건 왜 그런 거야? 이온이 없나? 있지. 이온 있지만 그 이온이 뭐를 안 해? 이동을 안 하는 거죠. 인력 때문에. 따닥따닥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얘네가 뭐가 되면, 자, 요 이온 결합한 물질이 액체가 되거나 수용액이 되면 그때는 전류가 흐른단 말이지. 그죠? 이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요 이온들이 뭐 하니까? 이동이 가능하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전류가 흐를 때 이번에는 자, 여기 뭐가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을 텐데 양이온 이동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음이온 이동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플러스 극을 향해서 이동을 하겠지. 그지? 해서 요렇게 이온의 이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요 얘기를 또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하나 있죠. 요렇게 해서, 그지? 여기가 전류의 세기, 여기가 온도,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통합과에서도 이런 거 봤죠? 그치? 이게 뭐니? 여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여긴 전류가 흐르고. 그지? 여기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는 얘가 고체였기 때문에. 여기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건 얘가 액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점이 뭐야?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온도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 녹는 점이라고 한다.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런 그래프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공유결합이에요. 자, 공유결합한 물질들은, 자, 그게 고체가 됐건, 액체가 됐건, 수용액이 됐건, 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얘는 분자밖에 없는데, 그죠? 쉽게 얘기해서, 전기 띤 입자 자체가 없는 거지. 전기 띤 입자가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 공유 결합했을 때 예외가 있죠. 다시 얘기해서 전류가 흐르는 놈이 있다는 거야. 자, 그게 두 가지. 첫 번째, 고체일 때와 수용액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지? 자,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게 그게 누구니? 흑연이죠, 흑연. 조금 더 넓게 보면 그래핀도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죠? 흑연 한 겹이니까. 흑연은 우리가 C 요렇게 쓰죠. 그죠? 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산, 하나는 염기. 산에 뭐 대표적으로 HCl이나 HF 같은 애들. 얘네는 공유결합한 물질이지만 분자이지만 물에 녹았을 때만 이온이 되지. 또 염기 중에도 그런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야? 암모니아. 얘도 물에 녹으면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고요. 자, 이런 전기전도성, 자, 여기 통합과학에서 이 전기전도성만 가지고도 얘가 무슨 결합인지 찾아내는 게 문제 나왔는데, 자, 여기 화학원에서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뭘 추가하느냐? 자, 이번에는 녹는 점이에요. 멜팅 포인트입니다. 자, 녹는 점인데, 자, 녹는다는 거는 가열을 해서 얘네 사이를 뜯어내는 거잖아. 그럼 얘네 사이에 결합력이 세면 잘 안 뜯어지지.
그럼 더 높은 온도까지 가열되니까 녹는점이, 결합력이 세면 녹는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중에 누가 결합력이 가장 세? 공유결합이 가장 세. 왜? 얘는 겹쳐서 결합하는데. 그지? 얼마나 세겠어. 그지? 자, 그래서 공유결합한 게 녹는점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온결합, 금속결합, 이런 순서로 갑니다. 자, 그때 공유결합했다고 해서 다 녹는점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누구? 공유결정. 그 다음에 이온결정. 그 다음에 금속결정. 그 다음에 분자결정. 이렇게 하는 거. 일단 먼저 요 얘기 잠깐 먼저 보면, 이온결정하고 금속결정이 있는데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온결합했다고 다 금속보다 녹는점 높은 건 아니에요. 이온결합한 애들 중에도 녹는점이 낮은 애들이 있고, 금속결합한 애들 중에도 녹는점이 높은 애들이 있어요. 대체로 저렇다는 거지. 알았지? 참고로 알아봐 주시고. 그치? 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공유결정과 분자결정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자, 공유결정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이아몬드나 원소 C로 쓰죠. 그치? 흑연이나 얘도 C로 쓰죠. 석영 같은 거, 이산화규소,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공유결정에 해당하는 애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얘네들은 녹는점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같은 공유결합을 했는데 얘는 왜 녹는점이 낮아? 얘는 공유결합을 했지만, 그죠? 상태 변화할 때, 녹는다고 했을 때 공유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지. 그럼 H2O가 H2O로 녹았다고 H2O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 다이아몬드는 이런 탄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가운데 탄소가 요렇게 주변의 탄소들과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물 나왔다, 물. 물은요, 요렇게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때. 자, 공유 결정은 얘네가 녹는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요렇게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그치? 공유 결정은 녹는 점에서 뭐가 끊어져? 공유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상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분자의 경우에는 요 사이에 뭐가? 이게 분자 사이의 인력. 지금 여기 선생님 분홍색으로 그린 게 이게 공유 결합 얘기하는 거고, 여기 점선으로 그린 게 분자 사이의 힘을 나타내는 건데, 분자 사이의 인력입니다. 얘는 상태 변화할 때 누가? 요게 끊어지는 거예요.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 공유 결합이 끊어지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데, 얼음이 H2면 물은 H2가 되면 안 되지, 그러면. 공유 결합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치? 이때는 뭐가 끊어진다? 녹는 점에서 분자 사이에 인력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물질은 변하지 않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공유결합과 분자 사이의 인력 중에서 당연히 공유결합이 압도적으로 크죠.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이거는. 알았지? 공유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알고 있으시면,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 나올 때,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A, B, C, D라는 물질들이 있는데 A, B, C만 일단 먼저 볼까? 자, A, B, C가 있는데 전기 전도성이 있다. 언제?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다. 그러면 자, A는 이때 전류 흐르고 이때도 전류가 흐르고 얘는 전류 안 흐르고 얘는 전류 흐르고 얘는 이때도 안 흐르고 이때도 안 흐르고 이렇게 가면 아, 얘는 금속이구나. 아, 얘는 이온이구나. 아, 얘는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구나. 요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통합과에서 이 정도까지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되는 거지. 자, 여기에 뭐가 D가 추가가 되고요. 얘도 안 흘러요. 근데 여기에 뭐가 녹는 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얘가 800도씨다. 얘가 1200도씨다. 얘가 예를 들어서 20도씨다. 얘가 2500도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치? 얘네 둘은 둘 다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졌지만 그지? 얘는 녹는 점이 낮은 걸 보니까 C는 뭐다? 분자 결정이고 그죠? 여기 D는 뭐다? 공유 결정이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찾는 거야. 뭐를 보고? 녹는 점을 보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고. 됐니? 해서 요런 이제 전기전도성과 녹는 점 이용한 얘기들이 주로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기 하시고. 됐나? 자, 지울게요. 자, 이번에 볼 거는, 자, 세 번째. 자, 모양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자, 모양 변화가 잘 되냐, 잘 안 되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문제에서 보통 모양 변화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오진 않죠. 그치? 조금 유식한 말로 연성, 전성, 이렇게 나오고 좀 있어 보이지? 자, 연성이라는 게 뭐야? 뽑힘성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전성이라는 거는 표짐성이라는 뜻이에요. 뽑힘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우리가 철사 만들듯이 가늘게 뽑아내는 거 얘기하는 거고, 표짐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렇게 알루미늄 호일처럼 얇게, 그지? 폈을 때 요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연성과 전성이 크다는 게 뭐야? 이게 모양이 잘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금속 결합은요, 연성과 전성이 커요. 다시 얘기하면 모양 변화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왜 모양 변화가 잘 되니? 금속 결합은 우리가 외력, 힘을 가하면 그 금속 결합을 구성하고 있는 뼈대가 뭐야? 그게 양이온이에요. 전자는 너무 작잖아. 그지? 그래서 양이온 사이에 양이온의 배열의 변화가 생겨요.
근데 이 양이온의 배열이 변하더라도 누가? 자유전자가 뭐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합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모양이 계속 다른 모양이 변하더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 결합은 어떻게 되니? 이온 결합은 그냥 부스러져요. 여러분 아마 통합과학에서도 봤을 텐데 그 망치로 내려치는 그림 있지? 그죠?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도요, 지금 예를 들면 몇 페이지에 이온 결합 나오는데 보시면 159페이지에 거기 망치 그림 나와 있는 거, 통합과에서도 그런 그림 나오죠? 무조건 이온 결합 얘기예요. 망치 그림 나오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외력이 가해지면, 그죠? 이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뭐가? 배열이 변하죠. 그지?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배열이 변하면서 뭐가?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스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나? 모양 변화 얘기는 두 개밖에 안 나와. 모양 변화가 된다 그러면 금속 결합이고 안 된다 그러면 이온 결합인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에 대한 용해성입니다. 무슨 말이야? 물에 잘 녹냐 안 녹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이온 결합 물질은요, 이온 결정은 어때요? 매우 잘 녹아요. 이온 결정은 매우 잘 녹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3단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띤 애들을 좋아해요. 전기 띤 애들 만나면 잘 섞여요. 그래서 잘 녹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이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 분자는 대체로 잘 녹지 않습니다. 대체로 잘 녹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녹는 건 아니야. 분자 중에도 극성 분자라는 애들도 있고요. 무극성 분자라는 애들도 있어요. 이것도 3단원 저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극성 분자는 물에 잘 녹아요. 이게 특징이야, 얘는. 무극성 분자는 물에 잘 안 녹아요. 기름이 물에 잘 안 녹지. 그게 대표적인 무극성입니다. 예? 그래서 요런 특징, 그래서 이제 대체로 잘 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치? 우리가 여기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물질들 중에는 극성인 물질들을, 극성 분자들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애들이, 그치? 우리 주변에 극성이 되게 많은 줄 알아. 물에 다 잘 녹는 줄 알아. 아니야. 그렇지? 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질들 중에는 공유결합해서 만드는 분자가 가장 많아요. 종류로 따지나 뭐로 따지나. 예? 근데 걔네가 다 물에 잘 녹는다고 생각해봐. 비 한 번 오면 난리 나겠지. 그지? 걔네들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질 않아요. 예? 근데 애들이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애들이 극성인 애들, 물에 잘 녹는 애들을 주로 배우다 보니까 애들이 우리 주변에도 물에 잘 녹는 애들이 많은 줄 착각한단 말이야. 아니야.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물에 잘 녹는 애들이 많은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체로 잘 녹지 않는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기 3단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챕터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2챕터부터 이제 전자점식이나 이제 분자 구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그 수능 특강이나 여기에는 이 구성 순서가 조금 이상하던데 전자점식이 요 앞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전자점식 이 앞쪽에 공유결합하고 섞여 있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이제 완자하고 구성 순서가 약간 다른 문제집들이 좀 있어서 참고로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진도는 여기까지.